4월 14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3월 생산자 물가 PPI가 전년비 11.2% 증가하며 4개월 연속 상승률이 10%를 상회했습니다. EIA 주간 원유 재고가 938만 2천 배럴 증가하며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로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달러화가 약 2년 내 최고치에 다다른 가운데 엔화는 20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추가 군사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CEO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P모간의 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42% 감소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전쟁 여파로 풀이됩니다. 영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7% 증가하며 3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의 이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네, 전일 나온 CPI에 이어서 3월 생산자 물가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1% 넘게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1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실적을 내놓으면서 시장도 되살아내는 모습인데요. 내일도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시티그룹 등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가 대거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적 시즌도 꼼꼼하게 챙겨가시죠.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거래일과는 완전 상반된 흐름이죠. 3대 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해서 장 후반 들어서 상승폭을 확대했는데요. 실적 시즌의 시작과 함께 다우지수 1% 넘게 오르면서 34,564선, 그리고 특히나 하락세 때마다 낙폭이 컸던 나스닥의 반등세가 거셌습니다. 2.03% 오르며 13,643선, 그리고 S&P 500 지수 역시 1% 넘게 뛰어오르면서 4,446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3월 CPI에 이어서 3월 PPI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장 초반 10년물 금리가 오르면서 혼조세를 보였지만 이내에 하락을 했는데요. 10년물의 경우 1.7베이시스 포인트 떨어지면서 2.71%, 2년물도 1.8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하며 2.37%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강하게 올랐는데 오늘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이슈가 지속되면서 국제금리가 하락하자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델타항공이 컨퍼런스에서 2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을 언급을 하자 리오프닝 관련 종목이 급등하는 등 우크라이나, 금리 급등, 경기 둔화에서 실적으로의 이슈 전환이 본격화되며 상승을 확대했고요. 물론 영업이익 증가율 자체로는 지난 4분기에 비해서 낮다는 점을 감안해 개별 종목 중심으로 변화하는 종목 장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다우지수는 1.01%, S&P 500은 1.12% 상승을 했고요. 특히 나스닥이 2.03%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제 3월 PPI가 나온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는데 관련한 소식도 전해주시죠. 일단 높은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를 통해 유입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이슈가 지속되면서 국제금리가 하락하자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뚜렷했습니다. 여기에 옵션 만기를 앞두고 개별 옵션 청산에 따른 효과도 기술주 강세를 촉발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듯 시장은 물가, 연준, 우크라이나 등에서 실적으로의 이슈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한 델타항공이 비용 증가 불구하고 2분기에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언급을 하자 여행, 호텔, 항공, 크루즈 업종이 급등을 했고요. 실제 미 교통안전국의 공항 이용객 수가 코로나 이전에 근접한 수치를 발표하는 등 여행객의 증가가 뚜렷한 가운데 일부 투자회사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올 여름에는 대유럽 여행객 수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추세적으로 리오프닝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를 높인다는 점에서 관련 종목이 급등을 했고요. 한편 시장조사 업체 팩트셋 같은 경우는 S&P 500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5%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4분기에 발표된 전년 대비 29.2%에 비해서 크게 둔화된 수준이긴 하지만 계절적인 영향과 기저효과 등을 감안해서 영향력은 제한되었고요. 이런 가운데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2%, 3분기 영업이익은 9.5% 증가하는 등 개선 속도가 재차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습니다. 시장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둔화 및 비용 증가 등으로 이번 1분기 실적 결과보다는 향후 전망을 할 수 있는 가이던스에 더 주목하고 있고 비용 전가가 가능한 기업군이 지속적으로 견고할 것으로 예상도 있지만 신용 등급이 낮은 한계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비용 증가 등을 감안해서 부진할 수가 있어서 종목 차별화는 좀 진행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장에서 눈에 띈 종목들 전가은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네, 13일 수요일에 주요 종목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부터 살펴보시죠. 이 구독 서비스가 시장을 메우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존은 3년 전부터 광고 기반 무료 TV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요. 아마존은 다음 달부터 이를 아마존 프리비라는 새 브랜드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요일 아마존은 연료와 인플레이션 관련한 비용을 아마존 물류 대행 서비스를 사용하는 판매자들에게 부담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주 내로 기존 비용의 5% 정도 추가로 징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날 장에서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가운데 아마존이 3% 오르면서 3,110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에서 사명을 바꾼 메타입니다. 드디어 작은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로이터가 단독으로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메타는 크리에이터들이 메타버스 공간 호리즌 월드에 필요한 콘텐츠와 디지털 자산을 사고 팔 수 있는 도구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날 다른 기술주보다는 상승세가 작았지만 0.4% 오르면서 214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메타버스 관련주 로블록스가 이날 강세를 보였는데요. 5%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44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주 흐름도 좋았습니다. 이날장에서 엔비디아가 3% 올라서 222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상하이에서의 코로나 봉쇄 정도가 조금 완화되자 전기차 관련주들이 바로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날장에서 테슬라가 4% 가까운 상승 보여주면서 선슬라를 회복했고 리비안 또한 7% 넘는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장의 상승세는 기업 실적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압박을 얼마나 잘 견뎌냈는지 투자자들이 주목을 했는데요. 대체로 결과는 좋았습니다. 먼저 델타항공 살펴보시죠. 델타항공은 분기 손실이 예상보다 작았고 3월달 매출이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처음으로 높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의 프리마켓에서 6% 넘게 급등한 이후 마감대에는 6% 상승세 유지하면서 41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항공주의 흐름이 모두 다 좋았습니다. 이 중에서 아메리칸 항공이 10%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고 사우스웨스트 항공 또한 7% 이상 급등하면서 46달러 선에 마감을 했고요. 관련해서 크루즈 항공주 인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또한 6% 상승하면서 21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0종목 더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JP모건 역시 예상에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았으나 수익이 1년 전보다 42%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프리마켓에서 1% 빠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거래 규모가 줄고 이에 따라 관련 매출도 감소했다는 겁니다. 금융주가 대체로 보합 보이면서 개별 장세를 보인 가운데 이날 장에서 JP모건만 3% 내려서 127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한편 웰스파고와 시티,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등은 내일 실적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날 장에서 웰스파고는 강보합세 보여주면서 48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또한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블랙록은 매출 증가가 강력한 유기적 성장과 기술 서비스 수익 성장에 의해 일어날 수 있었다며 부분적으로 낮은 성과 수수료로 상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장에서는 약보합세 보여주면서 715달러 선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페이팔의 최고 재무 책임자 CFO 존 레이니가 월마트로 옮겨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날 장에서 페이팔은 2% 넘게 빠져서 마감한 반면 월마트는 2.6% 상승해주면서 157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스타벅스도 살펴보시죠.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혜택을 더 주려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이날 장에서 스타벅스 1.4% 올라주면서 80.92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또한 이날 발표된 3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10%가 넘는 수준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부추겼습니다. 이날 장에서 임의 소비재와 자재주 또한 관련주인 산업주가 상승을 했는데요. 관련 종목들도 살펴보시겠습니다. 홈디포가 이날 장에서 1.3% 올라서 310달러 선에 마감을 했고 허니웰은 2% 상승한 모습, 뉴모트는 2% 역시 상승해주면서 84달러 선에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로 관련 종목들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갭도 살펴보겠습니다. 액티비스트 인사이트에서 갭이 행동주의 투자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오늘 장에서 의류 브랜드 갭 8% 넘게 급등하면서 14달러 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특징주 시황 살펴보았고 바로 이어서 강수민 캐스터의 원자재 시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원자재 시장의 동향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제유가부터 확인해보시죠.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WTI는 3.5%가 오른 104달러 선에서 또 브렌트유는 4% 가까이 오르면서 10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곡물 가격들 살펴보겠습니다. 대두 선물부터 확인해 보시죠. 대두 선물은 콩가루 가격의 하락과 또 중국에서의 수요 감소 전망에 따라 오늘 장중에 한번 크게 빠졌습니다. 장 후반으로 가면서 또 올라오면서 0.4%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면은 3%로 오늘 장 좀 크게 올랐고요. 이어서 코코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코트디부아르의 공급 증가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코코아 생산 5위국인 카메룬에서의 생산량도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장 커피 가격은 3.4%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을 주시한 가운데 글로벌 커피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탕 가격은 역시나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오늘 동반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미국 대신 런던의 설탕 선물 가격을 띄워봤는데요. 2.4% 올랐습니다. 런던의 설탕 가격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옥수수와 밀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옥수수 가격은 장중에 최근 5주간의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옥수수 가격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에탄올 함유 휘발유 판매를 긴급 허용하겠다고 밝힌 후 장중에 좀 크게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0.7%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부실당 778센트 선을 나타냈습니다. 어제장 밀 가격은 3월 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로 가장 높은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남부 평양지대에서는 이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고 있고요. 오늘장 밀 가격은 0.8%가 오르면서 부실당 1,122센트 선을 나타냈습니다. 원목은 1.2% 상승한 반면에 돈육은 0.8%로 하락 마감했고요. 이어서 금속 원자재도 살펴보겠습니다. 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달러와 강세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은 인플레이션을 주시한 가운데 최근 한 달간의 고점을 찍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0.2%가 오른 198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은 가격도 0.8%가 오르면서 26달러 선을 조금 못 미친 수준입니다. 팔라듐은 1.7%가 빠지면서 톤당 2,313달러 선을 나타내고요. 반면 백금은 1.6% 상승했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의 니켈과 아연, 구리, 그리고 알루미늄 재고량은 모두 1년 사이 70% 넘게 떨어졌습니다. 니켈 가격은 오늘장 2% 상승하면서 톤당 33,19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최근 몇 개월간 치솟는 에너지 가격이 글렌코어나 트라피구라, 또 노르스크 하이드로 등의 아연과 알루미늄 재련소들의 생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는 알루미늄보다도 아연의 생산량이 먼저 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보시는 가격은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아연의 가격입니다. 오늘장 3% 올랐습니다.
이 런던 금속거래소의 아연 재고량은 2020년 6월 이후로 최저치를 나타내면서 현재 유럽의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심각한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상하이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아연 가격은 최대 소비국인 중국의 공급 부족을 주시한 가운데 1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구리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BMO 캐피털에 따르면 구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금속 원자재 재고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들어서 알루미늄은 전월 대비 29%, 또 아연은 28% 떨어졌고요. 다만 골드만삭스는 구리 또한 곧 재고량 부족을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들어 구리 공급이 수요보다 37만 5천 톤 부족하게 될 것이라며 12월까지 재고량이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오늘장 구리는 강보합과 나타냈습니다. 끝으로 알루미늄은 0.8% 떨어졌고요. 납도 0.5%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였는지 바로 체크하시죠. 먼저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미국의 3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공개됐습니다. 전년 대비 11.2%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또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938만 2천 배럴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공급량이 큰 폭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이 우려되면서 국제유가가 오늘 3% 올랐는데요. 돌아와서 생산자 물가지수, 어제 CPI에 이어서 PPI가 오늘 다시 한번 급등했는데 이렇게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짚어주시죠. 네, 미국의 3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에 전가될 위험이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데요. 현지 시각 13일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3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11.2%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수치인 계절 조정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인데요. 2010년 생산자 물가지수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입니다. 이외에도 전달 수치는 10%에서 10.3%로 상향 조정됐는데요. 이번 달에도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11.2% 상승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두 자릿수 상승률을 4개월 연속 유지한 모습입니다. 계절 조정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월 대비 1.4% 상승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의 예상치였던 1.1%를 웃돌았습니다.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3월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9% 올랐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인 0.5%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7.0% 올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관련해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은 강한 수요와 공급망 혼란이 계속 충돌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도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코로나19 봉쇄가 앞으로 공급망 혼란을 더욱 악화시켜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다시 한번 급등한 점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로이터 통신의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글로벌 성장률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영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됐는데 전년 대비 7% 증가하면서 3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의 문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마지막으로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에서 1%로 인상했습니다.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한 건데 사실 빅스텝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수 있겠죠. 돌아와서 제닛 옐런의 이번 발언,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전 세계에 타격을 입히고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 전망은 또 어떻게 봤습니까? 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옐린 장관은 현지 시각 13일 애틀랜틱 카운실 주최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는데요. 전쟁이 식료품, 에너지, 금속 가격 상승을 부추겨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유럽의 경기 침체가 걱정된다고 덧붙였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 에너지 대란을 언급하며 유럽이 이번 에너지 공급 차질에 가장 취약하다고 했습니다. 미국 경제와 관련해서도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 랜딩, 즉 경기 침체나 실업률 증가 없이 안정기에 접어드는 경기 연착륙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운과 기술이 따라줘야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옐린 장관은 이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멈추는 날까지 미국의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중립적인 태도를 통해 러시아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태도는 근시안적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렇게 제재를 약화하는 행동은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역할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라는 발언을 내놓은 점 참고했고요. 이어서 CNBC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38%로 하락했습니다. 경기 비관론과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또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CEO는 인플레이션과 전쟁이 경기 침체 리스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경제부는 올해 러시아 인플레이션이 최대 20%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했는데 사실 20% 정말 엄청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돌아와서 바이든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 취임한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 정책까지 얽히면서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이슈는 어떻습니까?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38%로 하락하며 취임 이래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CNBC의 조사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은 53%, 찬성하는 여론은 38%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결과는 지난 12월 조사 결과였던 41%보다 현저히 내린 수치인데요.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35%까지 떨어져 4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지율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인플레이션과 경제 비관론인데요. CNBC에 따르면 약 47%의 미국인들은 현재 경제가 나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 이후 최고치인데요. 또 대부분의 미국인이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응답자의 48%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인플레이션을 꼽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CNBC는 인플레이션은 초당적 문제로 민심에 큰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CNBC가 800여 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했는데요. 오차 범위는 3.5%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이 다가올 미국 대선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할지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고요. 다음은 마켓워치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돈나무 언니로 알려진 캐시우드가 아크이노베이션 펀더멘털이 악화됐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또 IMF가 공급망 대란이 각국의 리쇼어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 리쇼어링은 해외 기업들이 이제 국내로 다시 복귀하는 현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뉴욕 오토쇼가 코로나 사태를 딛고 3년 만에 다시 개최됐습니다. 이번에 포드와 닛산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 가운데서는 현대차 그리고 기아도 이제 참가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돌아와서 캐시우드의 이번 발언, 사실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 초만 해도 지금 캐시우드와 관련 ETF가 사실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의 반응 그리고 캐시우드는 또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네, 돈나무 언니로 익숙한 캐시우드가 아크이노베이션의 펀더멘털이 악화하지 않았다고 발언했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캐시우드는 마이애미에서 열린 익스체인지 ETF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는데요. 캐시우드는 벤처캐피탈이 평가한 아크이노베이션의 가치를 인용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아크이노베이션 ETF의 펀더멘털은 악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금융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혁신의 개념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크이노베이션은 올해 기술주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크게 내렸는데요. 올해 들어 34% 빠졌습니다.
또 캐시우드는 위험 회피 심리가 만연한 시장에서 아크이노베이션은 포트폴리오에 집중해왔다며 아크이노베이션이 선정한 기업들을 굳게 믿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테슬라와 비트코인이 사람들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꿨다며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캐시우드는 트위터와 관련한 질문에도 답변을 했는데요. 자신과 일론 머스크는 따로 소통을 하고 있진 않지만 머스크의 비전과 혁신을 지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트위터는 머스크에게 좋은 홍보 수단이라고 했는데요. 테슬라는 광고의 비용을 거의 쓰지 않는 만큼 트위터가 홍보 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캐시우드의 이번 발언 사실 어제 속보로 나온 소식이었는데 캐시우드가 트위터를 대규모 정리했다,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하지만 이 소식 이후에 트위터 주가가 많이 올랐던 만큼 캐시우드의 과연 비전과 어떤 아이디어에 사람들이 좀 의문을 많이 품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묘수가 또 있을지 캐시우드의 어떤 발언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IB들의 종목 탑픽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이슈가 올라와 있습니다. 월가가 선정한 전기차 관련 기대주,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선정한 국제유가 상승 수혜주, 마지막으로 번스타인이 올해 상승력이 높은 기대주들을 모아놨는데 저희는 오늘 전기차 관련 기대주로 마지막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월가의 심층 분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가 급등하면서 전기차를 향한 관심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지난주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이 2040년에는 미국 자동차 시장의 46%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기존 예상치였던 36%에서 상향 조정한 건데요. 골드만삭스뿐 아니라 다른 글로벌 IB들도 전기차 관련 토픽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글로벌 IB들의 전기차 관련 최선호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골드만삭스의 탑픽인 스즈키 자동차입니다. 스즈키는 일본의 자동차 및 부품 제조 회사인데요. 골드만삭스는 해당 기업의 ESG 요소를 높게 평가하며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은 종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인도에 약 120억 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생산 규모를 확대하고 신규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려는 계획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해당 기업에 매수 의견 보였습니다. 다음은 차지포인트입니다. 차지포인트는 북미 최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기업인데요. 코엔의 탑픽입니다. 코엔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법안 수혜주로 차지포인트를 꼽았는데요. 차지포인트와 부동산 개발업자들과의 협력을 긍정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하드웨어 측면에서 사용이 편리하다는 점 또한 높게 평가했고 비중 확대 의견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은 미국 전기차 기업인 루시드입니다. 루시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선호주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루시드의 매수 의견 보였습니다. 또 루시드는 현지 시각 10일 신형 최고급 세단을 공개했는데요. 이날 공개된 모델은 한 번 충전으로 446마일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마켓워치에서 집계한 글로벌 IB들의 평균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라는 점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월가가 선정한 전기차 관련 기대주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혜은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